자, 오늘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1차랑 부등식을 좀 쪼개서 볼 건데,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내가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2보다 크다. 부등호를 갖고 있는 식을 우린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는을 갖고 있는 x 더하기 1이 2다. 이건 뭐일까? 방정식. 내가 x 더하기 1이 y다. 그러면 순서를 바꿨으면 우리가 자주 본 얘는 함수구나. 요거 세 가지가 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먼저 하나 가져가고, 자, 문자가 1차로 정리되어 있으면 이건 1차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x제곱이 만약에 4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문자가 2차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1차 부등식을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2차 부등식을 제대로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부등식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3이 2보다 크죠? 요런 거 따지는 거 부등식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3이 2보다 크다 했는데 양쪽으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를 곱해버릴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 양쪽으로 곱할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3이 클까 마이너스 2가 클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크고, 내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사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다들 까먹고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내가 3이라고 하는 애보다 2가 더 작고요. 그런데 양쪽을 마이너스로 곱해버리면 부호가 당연히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2가 더 커야 된다는 거 부등호 꼭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럼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2x 더하기 1은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2x 더하기 1은 3이고 2x는 2, x는 1.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부등호로 바꿔주시면 x가 1보다 크면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적응됐다 그러면 이항하셔서 2x는 2, x는 1보다 크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페이지 140쪽에 개념 2번에 2번 AX는 B보다 크다라고 하는 풀이,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번 A가 만약에 0보다 큰 거랑 2번 A가 0일 때를 나눠서 보셔야 되거든요. 자, A가 0보다 클 때는 X는 당연히 A분의 B. 왜? AX는 B보다 크고 양쪽으로 A로 나눠버리면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AX는 B고 여기가 음수예요. 음수로 양쪽으로 나눠버리면 쌤이 뭐라고?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거, 이거 엄청 중요. 별 3개. 그런데 2번은 별 5개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A가 0일 때는 그러면 0 곱하기 X는 B다. 요거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B라고 하는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면 3 요런 애라고 치자. 자, 0 곱하기 X는 3보다 클 수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0 곱하기 X가 만약에 B보다 크다. 그럴 경우는 언제? B가 0보다 작을 때.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3이야. 근데 0 곱하기 X가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0을 곱해버리면 당연히 0이 나오고 0이 더 크죠? 그러면 내가 B가 0보다 작은 선에서는 모든 해가 가능하다. 모든 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도 보시겠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은 다르게 생각하시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에 그리셔서 공통인 부분을 꼭 찾으셔야 돼요. 공통인 부분 찾기. 그 말은 즉슨 예를 들면 일단은 연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2개 이상을 말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x는 12-x 이렇게 3x 플러스 5의 2-x 4. 내가 만약에 x라고 하는 이 범위랑 따로 놀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같은 걸 찾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각을 찾아낸 다음에 공통인 부분을 꼭 찾아주셔야 돼요. 공통인 부분. 자, 절대로 머리로 눈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으로 꼭 그려보려고 하는 게 중요해. 1번과 2번을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x는 12-x고요. 이항하면 2x는 12x는 6. 자, 부동호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풀게요. 3x 플러스 10-5x는 4보다 작고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4.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양쪽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부동호가 당연히 바뀌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공통인 부분 찾으러 갑시다. 6을 기준으로 제 같은 경우는 6보다 작은 애들, 예를 들면 수직선 그릴 줄 모르면 지금 같이 배워갑시다. 지금 5, 4, 3 요런 애들 정수만 따졌을 때 5, 4, 3 요런 애들이니까 뚫린 채로 내려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쟤는 7보다 우리가 7보다 커야 되네요.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막힌 채로 막아놔서 옆으로 꺾을 거야. 왜? 얘 같은 경우는 8, 9, 10 등등등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니까 서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뭔가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쏘리. 여기 계산 틀렸다잉. 지금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3을 기준으로 막은 채로 같다라는 건 막는다는 거 표시 요렇게 6을 기준으로 뚫린 채로 왜 포함 안 했으니까 요렇게 내려갈 거예요. 여기 사이에 낄 수 있는 건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상태에 있는 모든 애들이 얘네들한테 넣었을 때 얘가 더 크고 얘네들한테 넣었을 때 4가 더 크다라는 거 그렇게 알 수 있게 정리하시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공통으로 적혀져 있는데 굳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3x-5가 2x 플러스 1보다 크고요. 작고요. 2x 플러스 1이 5x 플러스 4보다는 작대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요거 하나, 자, 두 번째로 공통인 거 요거 하나 따로따로 문제 푸셔서 동일하게 다시 그림 그리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절대값 기호 까는 거 할 건데요. 이거는 엄청 중요하고요.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곱하기 100이야. 한 500개, 5만 개 해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얘는 시험 단골 문제고요. 내신 말고 또 모의고사에서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페이지는 143쪽이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의 뜻에 따라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리면서 숫자로 보면서 그렇게 볼게요. 지금 절대값이라고 하는 1번 x라고 하는 애에다가 절대값, 그러니까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a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랑 a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x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라고 칩시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절대값 씌우면 쟤는 2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설명 말고 x가 예를 들면 2라고 합시다. a가 2라고 칠게. 자, 그러면 절대값 씌운 애는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될 수 있는 애들, 예를 들면 정수 범위에서 마이너스 1 같은 애들,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우게 되면 당연히 2보다 작고요. 또 아니면 1, 요런 애들도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2보다 작은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를 절대값을 씌워버리게 되면 당연히 2보다는 크겠죠. 그 말은 즉슨 내가 저 x라고 하는 원래 기존에 있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지면 안 돼. 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같은 애들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결국 2보다 다시 커져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지금 2보다도 커지면 될까요? 예를 들면 3, 4 이런 애들은 무조건 절대값 씌워도 2보다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2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a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만약에 절대값을 까고 x의 온전한 모형을 원한다면 마이너스 a랑 a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예를 들면 절대값을 씌운 애가 a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얘도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또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중복될 수 없어. 얘처럼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는 꼭 쓰시고 x는 a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똑같이 2로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을 씌운 애가 2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숫자 하나씩 넣어볼 건데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애가 3이라고 칩시다. 3이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2보다 클 거고 4라고 하는 애도 2보다 클 거야. 근데 만약에 1 같은 애들은 절대값 씌우면 1보다는 어디가 2가 더 크므로 안 되겠네요. 그 말은 즉슨 x라고 하는 애는 항상 2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내가 이제 마이너스도 집어넣으실 건데 마이너스 1 같은 애들은 절대값 씌우면 당연히 2가 클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3 같은 애들은 절대값 씌우면 당연히 얘네가 크겠다. 그지? 그 말은 즉슨 얘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구간, 예를 들면 마이너스 4 아니면 마이너스 5 같은 애들이 돼야지만 2보다 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x가 결국에 마이너스 a보다는 작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오케이. 내가 만약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더 보고 나서 쌤한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